스케이트 캠프에 가기 위해 나는 엄마에게 레즈비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의 눈이 커지며 승민아 너 진심이니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집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엄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한국 엄마라면 누구나 그렇듯 가족의 시선과 이웃의 수군거림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승민은 20살 대학생이었고 스케이트보드가 인생의 전부였다. 매일 학교 끝나면 동네 공원에서 보드를 타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번 여름 부산 근처에서 열리는 여성 스케이트 캠프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애가 먼 곳에 가서 남자애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나는 절박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했다. 엄마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캠프 가도 남자랑 아무 일 없을 거야.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말없이 신문을 넘겼고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고백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TV에서 가끔 나오는 뉴스 속 이야기처럼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결국 한숨을 쉬며 알았어 가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다. 거짓말로 시작한 여행이 될 줄은 몰랐다. 캠프장에 도착한 첫날 버스가 해안 도로를 달릴 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다. 부산 근처 산책로에 위치한 캠프장은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들이었고 분위기가 밝았다. 방배정을 받고 들어가자 룸메이트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나는 승아야 잘 부탁해. 승아는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코치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하면서도 따뜻했다. 첫 활동에서 우리는 기본 기술을 연습했다. 승아가 내 팔을 잡고 균형을 잡아줄 때 이상한 전율이 스쳤다.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참가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커밍아웃 후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승아가 내게 물었다. 승민아 너는 왜 왔어? 나는 당황해서 그냥 스케이트 좋아해서라고 대답했다. 승아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졌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잘 도착했니 조심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려웠다.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갔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스케이트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승아의 지도가 세밀했다. 그녀는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할애하며 기술을 가르쳤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재빨리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승아는 서울에서 온 나와 같은 또래였지만 이미 여러 캠프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다. 그녀는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내 거짓말이 그녀의 진심을 모독하는 것 같았다. 오후 연습에서 우리는 페어 스케이팅을 시도했다. 승아와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좋았다. 그냥 스케이트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저녁에 샤워를 하고 나오자 승아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그냥 캠프에서 만난 친구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거짓말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캠프 둘째 날부터 승아와의 시간이 늘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조깅을 하고 스케이트 연습을 했다. 그녀는 나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승민아, 조금 더 몸을 낮춰봐. 균형이 중요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동시에 기분 좋았다. 점심 후 자유시간에 우리는 캠프장 근처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승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그 감정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다. 한국 학교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과거를 떠올렸다. 중학교 때부터 스케이트보드에 빠져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연애 이야기는 항상 피했다. 엄마가 자주 하는 말 때문이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말이 나를 올감했다. 승아에게 나는 아직 솔직하지 못했다.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런데 승아가 갑자기 물었다. 승민아,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나는 당황해서 오랜 전부터라고 얼버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울렸다. 그날 저녁 그룹 활동에서 우리는 작은 게임을 했다. 서로의 비밀을 하나씩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나는 긴장했다. 내 차례가 되자 승아가 대신 말을 해주었다. 승민이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가 봐.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 배려가 고마웠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방에서 맥주 한 캔씩을 마셨다. 승아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 사회가 아직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죄책감이 커졌다. 나는 거짓말로 여기 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승아와 대화할수록 그 거짓말이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다음 날 연습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승아가 내 뒤에서 자세를 잡아줄 때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승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웃었다. 오후에 비가 와서 실내 활동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속 여성 캐릭터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승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 감정이 뭐지? 그냥 감사한 마음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캠프는 어때? 사람들 괜찮니?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캠프 생활이 계속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승아와의 시간이 즐거웠고 그 즐거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점점 깨달아갔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캠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승아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매일 아침 함께 스케이트 타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다. 그녀의 지도 아래에서 내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화였다. 승아는 내 작은 고민도 들어주었다. 가족의 기대, 학교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캠프장 뒤편 언덕에 올라갔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승아가 말했다. 승민아, 너는 정말 솔직한 사람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솔직하지 않았다. 모든 게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인정했다. 승아를 좋아하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건 아직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연습 중에 승아가 넘어지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일어나며 웃었다. 고마워 승민아.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단둘이 도시락을 먹었다. 승아가 갑자기 물었다. 너 혹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작았다. 승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말했다. 오후 활동에서 우리는 팀을 나눠 게임을 했다. 승아와 같은 팀이 되어 함께 달리고 웃었다. 그 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거짓말이었다. 승아는 진심으로 나를 믿고 있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 그날 밤 승아가 조용히 말했다. 승민아, 너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했다. 첫사랑이 가족에게 발각되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긴 전화가 왔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이었다. 동네 아줌마들이 승민이가 이상한 데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너 정말 레즈비언이니?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아 엄마라고만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승아가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 따뜻함에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걸, 거짓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FIL3은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고백할까 숨길까 선택의 기로에 섰다. FIL4. 캠프 마지막 주가 되자 모든 것이 폭발했다.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옛날 학교 친구가 캠프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승민아,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돌고 있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승아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결국 털어놓았다. 처음에 캠프에 오려고 엄마에게 거짓말했어. 레즈비언이라고. 승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 느끼는 감정도 거짓말이야. 나는 아니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승아는 상처받은 눈으로 말했다.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날 오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승아는 나를 피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혼자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세게 부서지는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가족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되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빠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오면 자세히 이야기하자. 나는 절망했다. 모든 선택이 잘못된 듯 했다. 저녁에 승아를 찾아갔다.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승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니 너무 아파.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승아는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과거에 비슷한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음 날 캠프 마지막 활동에서 우리는 함께 스케이트를 탔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 승아는 전문적으로 행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캠프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긴 대화가 시작됐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너를 믿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엔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라고. 엄마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한국 엄마로서의 자존심과 사랑이 충돌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나는 방에만 틀어박혔다. 승아와의 연락은 끊겼다. 가끔 그녀의 SNS를 보았지만 댓글 하나 달지 못했다. 엄마와의 관계도 서먹서먹했다. 식사 시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다. 동생은 조용히 내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가족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매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이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어느 날 승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다. 승아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신뢰가 깨진 후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스케이트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승아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보자.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다. 엄마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아빠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나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며 스케이트를 계속했다. 승아와의 관계는 아직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했다. 거짓말로 시작한 여정이 나를 진짜 나로 만들어 주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바다를 바라본다. 그 캠프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떠오른다.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